내 차 긁혔을 때 사진 3장으로 견적 비교 끝. 내 차 수리 고민의 순간 카닥과 함께합니다. 자, 리버풀이 또 한 번 극장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리버풀이 승부를 결정짓는 득점들이 다 80분 이후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 우승 물이 안 빠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그 우승했던 그 기운이 지금 아직 옷에 염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빨래를 하려고 해도 우승이 남아 있습니다. 리버풀이 또 극장 승리를 가져갔고요. 스코어 제외하고 3대1한 스코어 제외하고 제가 오늘 리버풀의 경기를 봤을 때는 이번 시즌 중 리버풀의 경기 중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았다. 이제 공격 전개라든지 역습 나갈 때 특공대 역습이 나오는 거라든지 리버풀이 압박 들어가는 거라든지 원래 그 리버풀의 느낌이 많이 났던 경기가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리버풀이 지난 시즌의 모양새를 점점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삭 얘기해 볼게요. 이삭은 제가 봤을 때 진짜 한 차원 다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라 쓱싹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알렉산더 쓱싹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진짜 드리블이 이렇게 쓱싹 하면서 상대 수비가 한 명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제가 이삭이 다른 공격수와 다르다고 느끼는 점, 제가 생각하는 월드클래스 선수의 기준, 그게 바로 저는 퍼스트 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삭이 역시나 퍼스트 터치가 좋았습니다. 일단은 퍼스트 터치가 좋아야 공격수가 슈팅을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공격수의 슈팅 생산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스트라이커라는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서만 볼을 잡을 수 없고 원하는 각도, 원하는 수비 숫자 상황에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 공이 올지 모르고 어려운 상황에서 공을 잡아놔야 되는데, 그러면 적은 터치로 빨리 슈팅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슈팅을 만들려면 결국 퍼스트 터치가 중요한데, 이삭의 이 퍼스트 터치는 진짜 남달라요. 특히 약간 길었던 공도 자기 공으로 발에 쫙 잡아놓으면서 슈팅각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이삭이 꽤 수비가 둘러싸인 상황에서 자신의 왼발 쪽으로 공이 왔는데 그걸 몸을 쫙 열어두면서 컨트롤 해놓고 슈팅까지 만들었던 그런 장면들 봤을 때는 이삭이 이래서 잘하는 선수구나, 이래서 그 몸값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시즌 초반에 경기 많이 못 뛴 것 치고는 그냥 컨디션이 살아있습니다. 몸 가볍고요, 드리블 템포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비르츠한테 찔러줄 때도 그 연계 능력 내지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봤을 때 이래서 이삭을 컴플리트 스트라이커, 컴플리트 포워드라고 부르는 거지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삭 오랜 시간 본 건 아니에요. 중간에 교체로 나갔지만 리버풀에서 또 앞쪽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충분히 또 선수들과 잘 녹아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깐! 운전자면 꼭 필요한 정보니까 스킵하지 마세요. 운전하다 쿵 했을 때 수리 걱정에 눈앞이 캄캄하시죠? 수리비가 얼마일지, 어떤 업체가 잘하는지, 보험 처리를 할지 말지 이제 고민하지 말고 카닥하세요. 카닥앱에 사고 부위 사진 3장만 올리면 주변 공업사에서 견적서를 보내줍니다. 업체에서 보내준 수리비, 후기, 수리 사례들을 비교해보고 맡기고 싶은 곳이 있다? 그럼 예약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업사 사장님이랑 대화하면서 가격 깎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건 견적이 쫙 오니까 마음 편하게 고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당연히 무료이고요. 영업전화 일절 없습니다. 내 차 수리, 사진 3장, 견적 비교, 카닥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엔진오일 3만원 할인 쿠폰도 준비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그 다음 저는 오늘 리버풀의 전술이 조금 바뀌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를 준 건데, 리버풀이 지난 벌리전에도 고전했던 게 뭡니까? 바로 이 상대가 두 줄 수비를 만들었을 때 그 두 줄 수비 사이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후방 막판까지 그렇게 0대0 상태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르네 슬롯 감독이 그런 것들을 좀 피드백해서 온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벌리전에서 흐라벤베르가
간헐적으로 높이 올라가면서 이 두 줄 수비 사이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의외로 찬스가 많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보통 흐라벤베르, 소보슬라이 이렇게 투볼란치로 나오면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흐라벤베르가 더 아래쪽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걸 좀 꼬았던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소보슬라이가 조금 더 아래쪽에 있고 흐라벤베르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정도의 공간까지 올라가면서 여기서 공을 받아주려는, 그러니까 이 포켓 공간을 공략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았고 그게 좀 초반에 유효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라벤베르 턴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잖아요. 흐라벤베르가 이런 3선에서 압박받는 상황에서도 여기서 공 받고 돌아서는 능력들 되게 좋고 이 패스의 결을 살려서 앞으로 돌아서는 그런 능력들 좋잖아요. 그래서 흐라벤베르가 이렇게 포켓 공간에서 공을 잡았을 때도 능숙하게 돌아서는 그런 능력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의 리버풀의 득점, 이게 흐라벤베르 시프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리버풀이 프리킥 얻었을 때 흐라벤베르가 이쪽에서 프리킥 얻어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도 흐라벤베르가 긴 다리로 여기서 공을 줬기 때문에 살라가 이렇게 공을 잡고 득점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슬롯의 이런 디테일, 흐라벤베르를 앞으로 땡겨 쓴 게 저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흐라벤베르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이 소보슬라이라는 선수가 또 장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경기에서도 저는 좀 느꼈던 부분이 소보슬라이가 확실히 공을 세밀하게 잘 차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이 센 곳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는데 차라리 공 더 잘 다루는 흐라벤베르를 앞쪽에다가 넣어놓고 소보슬라이는 오케이, 너 흐라벤베르 올라갔을 때 이쪽 공간 좀 많이 커버해줘라, 많이 뛰면서, 그런 의도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고 적어도 그 두 골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의도가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대0 상황이 되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냥 이렇게 내려앉을 수 없죠. 득점이 곧 전술이다 보니까 1대0도 아니고 2대0인 상황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마냥 시간을 태울 수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인이 많이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거기서 리버풀이 원하는 필드가 만들어진 거죠. 오케이, 너네 라인 올렸어? 너네 조금씩 공격하러 올라와? 오케이, 그럼 우리가 특공대 역습으로 카운터 쳐줄게. 근데 그 특공대 역습 상황에서 리버풀이 추가 득점이 나왔다면 아예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추가 득점을 만들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좋은 공격 장면은 꽤 여러 번 나왔지만 결국 득점을 만들지 못했던 게 이 스노우볼이 굴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초반 장면에서는 그 슬롯 감독이 아이디어는 잘 짜왔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주로 삼았던 공격 작업은 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엄청나게 공략을 했어요. 요렌테 같은 선수들이 공 잡고 있을 때 상대 학포나 리버풀의 풀백들이 이렇게 넓게 벌렸을 때 그쪽으로 계속 뛰더라고요. 줄리아노가 됐든 미드필더 갤러거 같은 선수가 됐든 어쨌든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로 뛰는데 그쪽으로 패스가 좀 잘 들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방법으로 좀 리버풀을 공략해 보려고 했는데 저는 리버풀이 맞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치 내지는 체급 대 체급 싸움을 해도 밀리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바로 센터백 두 명의 존재예요. 코나테하고 반다이크, 이 두 명이 컵백각을 기가 막히게 잘 막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위치 선정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공이 오는 위치에 먼저 가 있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 사이드에서 뚫리더라도 이 결정적인 공간만 디펜스하면은 골 들어갈 확률이 매우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반다이크, 코나테가 컵백각을 계속 막아줬던 게 그래도 리버풀이 이 하프 스페이스가 뚫렸음에도 큰 위기까지는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리버풀이 2대0이라는 점수를 전반전 막판까지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르코스 요렌테의 득점은 사실 마르코스 요렌테가 너무 잘했어요. 첫 번째 골도 그 상황에서 태클슛을 한다는 게 사실 골키퍼 입장에선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고 코나테의 뒷발목 같은 부분을 또 맞아서 사실 알리송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못 막아요. 두 번째는 맥알리스터 뒷발 맞고 들어갔는데 그거는 골키퍼 입장에서는 더더욱 막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마르코스 요렌테가 리버풀 상대로 좀 뭔가가 있지 않나. 그냥 강한 무언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리버풀이 그 이실점한 부분은 또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고, 사실 이실점도 이실점인데 리버풀이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골이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이 또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비르츠 얘기하고 싶은데요. 비르츠는 최근 경기 하는 것들 보면은 뭔가 전반에는 정보 파악을 하고 후반전에 폼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뭔가 스카우터 같은 걸로 찌직 하면서 파악을 한 다음에 후반전에 오케이 파악 완료. 그래서 후반전에 경기력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후반전 딱 들어가서는 퍼스트 터치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경합 이겨내는 것도 자신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피지컬도 잘 돌려서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등으로 좀 공을 가려주면서 빠져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비르츠가 오늘 공격 포인트를 쌓을 수 있었는데 그 살라한테 빼주는 패스 있잖아요. 그 혼란 상황에서도 살라를 미리 봐놓은 시야가 좋았고, 살라가 그거 골대 안 맞추고 딱 넣었으면은 리버풀이 되게 경기 깔끔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뭐 리버풀 그리고 비르츠 개인에게도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네요. 어쨌든 비르츠가 이삭이랑 오늘 처음 경기를 뛰었는데 어느 정도 둘이 합이 맞는다는 거, 그리고 비르츠가 계속해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는 딱 그 공격 포인트가 터지기 직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르츠 같은 선수들은 이 혈이 뚫리면 그래도 좀 공격 포인트 계속해서 누적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 공격 포인트의 시작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반다이크 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다이크가 진짜 주장의 품격 내지는 그 세트피스에서의 헤더 퀄리티를 보여준 거죠. 근데 반다이크가 이렇게 결정적일 때 헤더골을 넣는 그런 상황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경기는 리그컵 결승 첼시랑 했을 때, 그때도 결정적인 골 득점했고, 또 오늘 경기도 사실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결 살려서 갖다 대려고 했으면 공이 떠서 위로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반다이크가 키가 크고 점프하면 타점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공을 찍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찍었던 게 저는 오블락 골키퍼가 더 대응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너무 잘 찍었고, 확실히 또 주장이 큰일을 했다, 클러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도 그때 무패 우승할 때 극장골로 무승부 만들었던 그런 경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확실히 축구가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좌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초반 5경기는 리버풀이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보슬라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갑자기 왜 고백을 하냐면, 그러니까 소보슬라이 같은 선수는 이 없을 때 역체감이 심하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진짜 마지막까지 토 나올 때까지 띄워줍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서도 소보슬라이가 온더볼 상황, 그러니까 공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이 좀 덜하죠. 그 대신에 소보슬라이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미스낸 공을 또 따라가서 바로 뺐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동료의 실수 같은 것들도 메꿔주고, 그런 장면들 봤을 때는 저는 그 소보슬라이의 축구를 대하는 그 태도라고 할까요? 그게 아주 호감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못하는 거는 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어떻게 그 선수의 실력이 만약에 진짜 거기까지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열심히 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 내에서 열심히 안 하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뛰지 않고 이렇게 하는 축구 선수는 저는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소보슬라이는 어쨌든 뭐 자기가 축구 실력이 완벽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끝까지 열심히 뛰잖아요. 그런 것들이 팀에 꼭 도움을 준다고, 그리고 이렇게 희생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저는 팀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소보슬라이가 온더볼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소보슬라이가 계속 기용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리버풀 원래 엘리엇 맘이었거든요. 오늘부로 소보슬라이 맘 선언하겠습니다. 네, 소보슬라이 선수 화이팅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